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기철, 형욱 씨는 표정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검찰에 이 정도 구형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방청석에 나가 앉아 있어도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대어도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더군요. 서윤학, 한봉세 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변론을 했다. 검찰이 쫓고 있는 주범 박영태가 실존 인물인지 가공 인물인지 기록상으로 보아 희미하다. 변호인 측은 박태형 씨와 박영태는 동일 인물로 본다. 박영태가 없는 이상 또 박태형이가 주범이 아니라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사실과는 정반대로 근하군의 아버지는 지물을 밀수한 적이 없고 형옥 씨는 기철, 금식 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다. 여교도가 이 중대 사건의 큰 돈은커녕 외상 약속만 받고 죄수를 불법 출소시키겠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이다.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될 사람이 수사에 관여했다. 수사권이 없는 자가 어찌 검사를 보자 했는지. 검찰 입회서기가 참여하지 않고 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은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요지는 이러했다. 최영욱, 내가 왜 구속됐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억울한 죄를 받지 않도록 재판부서 잘 밝혀주었으면 싶다. 김금식, 나는 어떠한 벌을 받아도 무방하다. 나의 거짓 자백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으니 미안할 뿐이다. 검찰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 증거를 만들었다. 김기철, 자다가 생각해도 괘씸하다. 여광석, 몇 사람의 연극에 의해 15년 징역이라니 억울하다. 죄가 있다면 그날 당직한 죄밖에 없다. 이석연, 억울하다. 고화욱, 잘 판결해달라. 정시식, 직무유기했다면 천벌을 받겠다. 왜 이 법정에 섰는지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룬다. 구형 공판 다음 날인 11월 13일 군수기지 사령부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선 정대범 피고인에 대한 사실 심리가 있었다. 이날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해오던 그는 고분고분하던 태도를 받고 약 30분 동안 검찰관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재판장은 30분 동안의 휴정을 선포했다. 속개된 공판에서 정 씨는 말문을 열었다. 나는 근하군을 죽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구형군 사범이 시킨 대로 한 거짓 자백이다. 나는 최형욱, 김금식, 박영태는 전혀 모른다. 김기철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알았고 구형근은 고교 시절 유도 사범이었다. 지금껏 거짓 진술을 계속해온 것은 김태현 부장검사가 식사와 술, 용돈까지 주는 등 나에게 무척 잘 대해줬기 때문이다. 또 구형근이 금식 씨의 진술대로 말하지 않으면 간첩으로 고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징역도 조금만 준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해온 것이다. 근하군이 살해된 1967년 10월 17일 밤에는 친구 영철이하고 탁구를 쳤다.
변호인은 왜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됐느냐고 물었다. 정 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입을 뗐다. 오늘 법정에서 어머니를 보니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났다. 부산지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할 때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정에 서기 전 김태현 부장검사실에 불려갔다. 김 검사는 김금식과 최형욱은 범행을 부인하고 너 혼자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저들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고 그래서 네 사람이 공모, 근하군을 죽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대범 피고인은 검찰이 제시했던 물증까지 조작이라고 몰아붙였다. 범행 당일에 입었다는 청색 바지, 잠바, 흰 무늬 운동화도 전부 날조된 것이다. 구형근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랬을 뿐이다. 이로써 검찰 측에 가장 열성을 내어 협조를 해왔던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와서 자신들의 진술을 뒤엎으며 검찰 수사의 진상을 폭로하고 나온 것이었다. 검찰의 성체를 지키고 있던 두 수문장은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변호인단에 투항한 셈이었다. 정대범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바로 전날 검찰이 형욱, 기철, 금식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속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철 모르는 애송이 청년 정대범 씨는 군대 생활하는 정도의 징역을 주겠다는 구사범의 말을 믿고 있었던 듯하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금식, 대범 씨 모두가 이모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 잠재워둔 양심과 용기를 다시 일깨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구형 열흘 뒤인 11월 22일에 있었다. 그동안 세 판사들은 부민동의 한 여관에 틀어박혀 공판 서류를 검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기록만 해도 13,000여 쪽에 이르렀고 변론 기록은 56쪽으로 매우 짧았다. 판사들은 이 방대한 기록을 3번씩 검토했다. 선거 공판 날 부산지법 법정에는 오전 10시부터 방청객들이 몰려들기 시작,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시 37분, 말쑥하게 면도를 한 7 피고인들이 입장했다. 김금식 씨는 늘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심선언 이후에는 남루한 수의로 옷차림이 바뀌어져 있었다.